네, 이반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를 침입했던 여러 가지 북방 민족들의 침입과 그 극복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려는 전쟁의 역사이기도 해요. 10세기에는 통일 전쟁이 있었고 11세기는 거란 요 나라의 침입, 그리고 12세기는 여진 금나라의 침입, 13세기는 몽골 원나라의 침입, 14세기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이렇게 무수하게도 많은 전쟁을 치러냈던 나라인데 멸망을 당하지 않았고 이 침입을 막아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거란의 침입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봅시다. 자, 고려는 건국 초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북진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란과 사이가 좋지 않았죠. 거란이 바로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니까 이제 고려가 더더욱 거란을 적대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란은 고려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사신도 보내고 그리고 뭐 낙타를 선물로 주기도 했는데 태조왕건은 이 거란에서 온 사신을 외딴 섬으로 귀양 보내고 그리고 예물로 가져온 낙타를 다리 밑에다가 묶어 넣어 가지고 먹이도 안 줘서 굶겨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란이 화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거란과 고려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이 고려는 이제 송나라하고만 교류를 해요. 근데 이제 거란이 이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실 이제 힘이 좀 세니까 힘이 좀 강해지니까 이 아래에 있던 이제 송나라를 공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 송나라랑 누가 친해요? 고려랑 친하죠. 그래서 거란이 송나라를 치면은 고려가 이 뒤를 공격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란이 이 당시에 굉장히 그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송나라를 치고 싶은데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래서 먼저 고려를 먼저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란이 고려를 이제 침입을 하는데 세 번에 걸쳐서 침입을 해요. 자, 먼저 1차 침입 보세요. 자, 1차 침입 때 이제 거란의 장수였던 소손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와서 고려한테 송나라의 관계를 끊고 북쪽 고려 북쪽에 있었던 땅을 내놔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해요. 이제 고려가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서희라는 이 사람이 거란 진영에 가서 담판을 벌여요. 그 대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맞대고. 그래서 여기서 고려가 이제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교류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란이 정말 송과 관계 끊고 우리랑 교류할 거지? 친하게 지낼 거지? 하고서 이제 물러나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전쟁 없이, 큰 전쟁 없이 고려는 전쟁을 막아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화로서. 그래서 이 담판의 결과가 아주 고려한테는 아주 좋은 결과였어요. 왜 좋았냐 하면 자, 전쟁도 큰 전쟁 없었죠? 근데 거란이 여기까지만 오고 그냥 물러나가죠. 물러가면서 여기 요 빨간색 점들 보이죠? 귀주, 흥하진, 용주, 철주, 동주, 곽주. 자, 이 지역을 이제 고려가 차지를 하게 돼요. 거란이 물러나면서. 그래서 고려는 이 지역에다 이제 성을 쌓고 이 지역을 강동육주라고 불려요. 강동육주. 그래서 이 땅을 좀 더 넓혔어요. 오히려 뭐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단판 벌여서 영토도 획득하고 전쟁을 끝냈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거란이 갔는데 이제 믿었던 고려가 이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송나라하고 관계를 끊으라고 했더니 송나라 관계 안 끊고 거란하고 교류를 하라고 했더니 제대로 교류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란이 얘네 뭐야 사기 먹은 거야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공격을 해요. 이게 바로 2차 침입이에요. 자, 이 2차 침입 때는 자 조금 이제 그 전술을 바꿔서 거란이 요 빨간색 보세요. 자, 여기 여러 이 빨간 점들이 다 성인데 몇 개의 성을 그냥 지나치죠. 이렇게 쭉 지나쳐서 바로 개경까지 와요. 그래서 개경이 함락을 당해요. 거란한테. 그래서 왕은 저 아래 지역으로 피난을 가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거란 진영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너무 빨리 내려왔어요. 뭐가 없겠어? 식량과 무기, 즉 보급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끊긴 거예요, 길이.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가 또 파악을 하고 이제 거란한테 슬슬 이제 대화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먼저 물러나면 우리 왕이 항복을 하러 가겠대. 직접 거란으로 여기 개경에서 여기까지 가겠대. 너희 먼저 물러나. 이러니까 이제 거란이 아 그래? 그래서 잘 됐네. 그래서 이제 속마음은 아 우리 이제 식량도 없고 무기도 없고 이게 잘못하다 고려랑 전쟁하면은 왠지 질 수도 있었는데 아 오히려 잘 됐다 하고서 그래 그러면 물러나 줄게 해가지고 이제 물러나요. 실제로 물러나는데 근데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이렇게 물러나는 거란군의 뒤를 공격을 해서 이제 양규라는 사람이 공격을 하는데 이 물러나는 거란군의 뒤를 공격해서 거란을 크게 물리쳐요. 그래서 거란은 괜히 공격을 했다가 식량도 없어지고 큰 피해만 입고 얻는 건 하나도 없이 그냥 물러나가죠. 다만 고려 왕이 항복하러 오겠다라는 그러한 약속만 받고 나가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물러나서 이제 시간을 좀 지났는데 아무리 봐도 고려 왕이 안 오는 거예요. 암만 기다려도. 그래서 이제 거란이 다시 이제 위협을 해요. 너희 그 강동 육주 요 땅, 이 땅 다시 내놓고 우리한테 다시 주고 빨리 항복하러 와. 그리고 송나라하고 관계 빨리 끊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고려가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약속한 대로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또 침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세 번째로 이제 침입을 했는데 자, 이 초록색 보세요. 초록색 선. 자, 침입을 했는데 여기 있던 이 흥화진이라는 데서 먼저 전투를 벌여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고려가 대승을 거둬요. 거란한테. 그래서 거란이 대패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지고서 물러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대로 쭉 들어가요. 쭉 내려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개경 근처까지 갔는데 이번에도 또 너무 빨리 오니까 뭐가 끊겨요? 네, 보급이 끊기죠. 그래서 식량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래서 아 이거는 공격하는 건 좀 무리겠다라고서 이제 물러나요. 거란이 물러나다가 귀주라는 데서 고려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가 이제 거란과 이제 크게 전투를 벌여요. 대군들이 이제 싸움을 걸어요. 자, 싸우는데 고려가 여기서 공격하고 또 거란이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거란이 대패를 해요. 고려가 대승을 거두고. 자, 이 전투의 이름이 바로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라고 불러요. 우린 큰 승리를 대첩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귀주 대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란의 침입을 모두 다 물리쳐요. 고려가. 그러면서 이제 압록강에서부터 요 동해안까지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아요. 외적의 침입에 막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민족이 바로 여진족이에요. 자, 여진족은 원래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는데 이 여진족이 이제 좀 힘이 좀 세졌다 해가지고 부모로 모시던 그 고려를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진족 맞춤 군대 그래서 특수부대예요. 별무반이라는 부대를 조직해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여진을 공격해서 여진을 물리치죠. 이게 바로 여진정벌이에요. 고려가 이제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 차지한 땅에다가 9개의 성을 쌓고 고려의 영토로 삼아요. 근데 이 땅이 여진족의 입장에서는 정말 탐이 났던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땅이었나 봐요. 그래서 여진족이 맨 처음에 고려한테 아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돌려주세요. 했더니 고려가 안 돼. 저리 가. 이러니까 이제 그 땅을 공격을 해요. 계속 공격을 했다가 또 돌려달라고 사정했다가 또 공격했다가 사정했다가 이러니까 이제 고려가 짜증이 나죠. 그래서 또 전쟁 계속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여진한테 구성을 돌려줘요. 자 여기까지인데 우리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고 선생님이 조금 빨리 오느라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더 재미있게 한번 알아봅시다.